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신생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사토루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보다 6살 어린 여동생 사유리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그녀는 일본 내 주요 대기업 인턴십 합격 소식을 몇 차례 받으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보였죠. 우리 가족은 그녀가 일본 업계 최고의 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여름 저녁, 그녀의 뜻밖의 선언은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집에 들어서며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사유리, 대기업 인턴은 수락했어. 어디로 갈지 정했니? 우리 사유리 앞으로 연봉왕 되겠네. 평소 같으면 장난스럽게 받아쳤을 사유리는 그날따라 묘하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사유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긴장한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일본 인턴십 제안들은 전부 거절했어요. 뭐?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함께 듣던 부모님도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대신 한국의 글로벌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식탁 분위기는 말 그대로 얼음장이 됐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사유리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진심이에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유리는 일본 최고의 경영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했고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몇 군데나 합격 통보를 받았거든요. 안정적인 커리어가 이미 보장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유리,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회를 줄 것 같아? 일본 대기업 인턴 경력이 더 가치 있는 거 모르니? 맞아요. 일본 대기업 경력은 안전하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워요. 사유리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선택을 설명했습니다. 오빠, 저는 일본에서 그저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얻고 싶지 않아요.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유리는 부모님의 반응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지금 한국 IT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큰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 기회가 많죠. 부모님은 여전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잘하잖아. 근데 너무 느려요. 사유리는 가차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 기업은 빠른 결정과 글로벌 확장이 강점이에요.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부모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생활할 자신은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사유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언어 수업을 이미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니까 문제 없어요. 돈은? 먼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인턴 급여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 충분하고 초기 생활비도 제가 모아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리스크는 이미 충분히 계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사유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너 정말 진심이구나. 하지만 저도 쉽게 수긍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이 일본을 떠나야 할 정도로
한국이 매력적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낯선 나라였고, 관광지 이상의 의미는 없었거든요. 드라마와 K-팝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커리어 선택지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 대기업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고, 저는 그날부터 사유리의 선택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유리가 한국 기업에서 인턴을 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사유리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죠. 저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IT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유리의 선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미래를 왜 그렇게 쉽게 던지니? 어느 주말 저녁 거실에서 부모님과 사유리의 격렬한 대화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도 회사를 쉬는 날이라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유리, 일본 최고의 대기업들이 널 원한다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왜 버리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죠. 대기업에서 꾸준히 일하며 연금을 받고 은퇴하는 삶, 그것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사유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면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그런 삶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 더 넓은 곳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득하는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유리야, 한국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는 거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쟁도 훨씬 심할 텐데. 알아요. 그래서 더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유리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야. 실패하면 어쩔 건데. 사유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해보고 후회할래요. 아직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부모님의 반대가 계속되자 저도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유리, 내 결정이 멋있긴 한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봐. 일본 대기업 인턴이면 미래가 분명히 보장된 커리어야. 제 말에 사유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오빠는 일본 대기업에 직접 다녀본 적 없잖아. 지금 회사 창업한다고 엄청 고생했으면서 왜 날 이해 못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힘들게 창업했으니 사유리의 심정을 어쩌면 더 잘 이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선택이 위험해 보였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아. 솔직히 저는 일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리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빠, 한국 IT 기업들 글로벌 프로젝트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지 알아요? 일본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라 의사결정이 늦지만 한국은 팀워크와 속도가 강점이에요. 그때부터 사유리는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차이를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에겐 일본이 더 안전하잖아. 그리고 한국보다 부유한 일본의 문화가 더 안정적이라고. 부모님은 여전히 안전성과 안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안전과 안정이 아니라 정체 상태예요. 일본은 여전히 성공하려면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한국은 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도전하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기회도 더 크고요. 부모님은 사유리의 논리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전 여전히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유리의 주장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묻더군요. 한국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야? 사유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성장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사유리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상을 좇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유리가 한국을 향해 품은 확신과 열정을 떠올리며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역동적일지도 모른다고요. 사유리의 결심이 단순한 반항심인지 진지한 미래 설계인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IT 산업 동향, 한국 글로벌 기업 성장 사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사유리가 얼마나 근거 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검색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크네. 검색 결과는 제 예상과 달리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IT 스타트업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몇몇 기업은 일본 시장을 이미 추월한 상태였습니다. 에이, 그래도 일본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수치와 글로벌 성장 보고서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IT 기술 수출, 콘텐츠 제작, 글로벌 투자 유치 면에서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줄래요? 며칠 후 사유리가 가족을 거실로 불러 발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 IT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볼게요. 사유리는 IT 산업 관련 통계 자료와 성장 보고서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하지만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중이고 일본은 이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죠. 부모님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저도 보고 있는 수치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제한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규모와 시장 확장 속도가 더 크죠. 사유리는 정확한 수치와 차트까지 준비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통계일 뿐이잖아. 현실은 다를 수 있어. 부모님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건 기업 이야기고 내가 한국 가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은 뭐냐? 사유리는 미소 지으며 두 번째 자료를 열었습니다. 오빠,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인턴십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일본은 대기업 중심이라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회사에서 끝까지 가야 하지만 한국은 경력 전환이 자유롭고 해외 진출 프로젝트도 많죠. 사유리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 문화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수직적 구조가 강하지만 한국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수평적 소통을 중시해요. 특히 글로벌 시장 공략이 빠르고 도전적이에요. 자산 관리 방식도 달라. 사유리는 생활 수준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비교도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 증식과 개인적 성장 기회도 더 커요. 일본에선 월급만 모아선 자산을 쌓기 힘들지만 한국은 주식 부동산 투자 문화가 활성화돼 있어서 젊은 나이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될까? 아버지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은 다를 수 있어. 사유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본에서 안정적이지만 제한된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단 실패하더라도 더 큰 세상에서 부딪혀보는 게 나아요. 그 말에 부모님도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솔직히 사유리의 열정과 확신은 그날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나 K-팝의 나라였지만 그녀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새로운 세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치와 사례, 그리고 그녀의 확신은 그날 제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게 진짜 나쁘지 않을지도. 그날 밤 부모님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유리의 논리적 설득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진 못했지만 저만큼은 사유리의 도전이 멋지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유리의 논리적이고 확신에 찬 설득은 예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냉정하게 판단해보자며 대화를 끝냈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유리가 보여준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 그리고 그녀가 가진 도전 정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 현실적인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인턴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의 커리어가 더 나아질까?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유리야, 우리가 여전히 많이 걱정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근데 넌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내 선택이 일본에서 더 나은 기회를 막는 건 아닐까? 사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인 자리만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글로벌 경험이 커리어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어쩔 거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사유리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미 철저히 준비했고 자신의 길을 설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어머니 이제는 사유리를 믿어줍시다.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유리를 지지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유리가 준비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단순히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커리어와 미래를 위한 치밀한 선택이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지켜봐야겠지. 그렇게 부모님은 최종적으로 허락하셨고 사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유리는 인턴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이메일 소통, 필요한 비자, 서류 준비, 영어 면접 연습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사유리는 한국 IT 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인턴십을 맡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시장 프로젝트까지 대규모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사유리, 겁나진 않아?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나라, 낯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엄청난 도전일 텐데 두렵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두려운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실패하더라도 제 선택을 믿고 싶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응원의 마음으로 사유리를 배웅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저는 사유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 고마워, 오빠. 나 꼭 성공할 거야. 사유리는 눈빛 가득한 결심을 품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사유리가 한국으로 떠난 후 저희 가족은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그녀의 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기적으로 보내온 업무 근황과 프로젝트 성과는 예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유리의 도전을 지켜보며 저 역시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일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죠. 안정은 멈춤이지만 도전은 성장을 만든다. 사유리가 항상 말하던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유리는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인정받으며 정규직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전과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존 사고방식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길만을 고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사유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